자,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 청와대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음. 그것도 정해놓고 다 맞춘 음.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는데 네네. 이재호 상임 고문 예, 그 예. 고문이시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고문이시잖아요. 그분도 막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러게요. 내부에서도 그러면서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제 풍수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 그 이유가 아니면 좀 설명이 안 설명이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네네. 모르겠고요. 그러나 어, 아니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냐. 왜냐면 원래는 음, 광화문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바꾼 것도 그분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하, 이해가 안 되고 예. 그건 결국 이제 풍수나 이런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하,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그렇죠.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인데 네. 그게 풍수나 무속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건 정말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게 결정할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정말 그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음, 심사숙고하고 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음, 만약에 본인의 어떤 뭐 예컨대 풍수적인 부분이나 무속적인 부분이 작동을 했다고 하면 네.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음, 하면 이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그게 네. 아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랄 뿐이에요. 근데 아,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예.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하하, 모습을 보면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나는 이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계속 그런 의혹들이 국민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풍수위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뭐 여론에서도 그런 음, 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음, 있으니까 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 그걸 상징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그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임기 첫날부터 음, 보여주겠다라는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고 청와대에서도 그 점을 지적한 상황입니다. 음,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이 미래라고 음, 할까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대치 음,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음, 어떻게 보면은 발목 잡기다. 음, 아니면은 아니 왜 새로운 정부, 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이걸 막냐? 이건 결국에는 대선의 결과에 이제 반하는 그런 모습이 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 어떻게 있죠. 좀 그러니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이제 아, 뭐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할지 아니면 네, 인제 그 인수위 쪽에 있는 분들이나 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인제 하겠죠. 방송에 네, 나와서 네, 인제 아마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래서 인제 정면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본인들은.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모든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네, 그걸 퇴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건 철저하게 음,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은 대통령 임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할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네, 판단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그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냥 당선인이 요청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음,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네, 당선인이 결정했으니까 따르라? 이거는 아니지 말이 안 되죠. 하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 사안은 그러니까 충분히 수기가 돼야 되는 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이 자기 이제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음, 이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 결정권자니까. 그러니까 네,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의를 받을지 말지는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그걸 네, 비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음, 왜 안 받냐고 비판하면서 발목 잡기다? 뭘 아하,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해주고 다 사인해주고 다 그냥 허수아비처럼 해주는 게 그게 네, 발목을 안 잡는 건가요? 음,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아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네, 권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걸 안 음, 해줬으니까 당신 발목 잡는 거다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도 네, 저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건 왜냐하면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네.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동을 음.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제동을 걸 수 있냐고요. 문재인 대통령 말고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네. 그런데 그걸 그럼 누가 막아요? 뭐 그럼 인수위에서 막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막겠어요? 아하.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당선인이 추진하는 일은 본인이 그냥 뭐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데 네. 이거에 제동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 그 모습을 오늘 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음. 우리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음. 낮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곧 음. 만날 것이다. 뭐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재원 비서실장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만나서 어떻게 보면 꼬인 부분들, 음. 뭐 인사권 문제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아니면 용산 이전 문제 같은 것도 스무스하게 다 풀어갈 거다, 협조를 좀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찬에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 않아요. 그래요? 일단 네. 만나는 대통령도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죠. 만나서. 만나서 물론 논의할 수는 있다. 이제 물론 그럴 네. 수는 있겠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이거 안 해주면 나는 못 만나겠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그렇겠죠. 전제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음, 만약에 뭐 지금 그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들어가서 반드시 해주지 않으면 안 만난다고 하면 뭐 무산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하. 서로에게 부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부담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부담이에요. 네. 그걸 계속 거부하고 내가 해도 안 했는데 안 해준다면 난 목리를 음. 부리듯이 내가 안 만나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 그건 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해요. 네. 다만 전제 조건이 없어야 돼 그러면 만나려면 그냥 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겠죠. 이러니까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하다. 대통령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와주십시오. 얘기할 거고 음. 대통령 입장을 또 얘기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건의는 윤 당선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그럼 부탁하는 거죠. 부탁.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예, 예.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네. 이게 이제 오찬회동 이 이 성사 될 성사 거냐 말 거냐 여부에 결정하는 거죠. 달려 근데 있는 전제 조건을 상황이다. 달아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나는 못 만나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이게 글쎄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한 열흘 지났나요? 11일 정도 지났는데 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용산 용산만 남았죠. 아, 얘기만 남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이 산적한 현안들 현안이 민생 현안들 네. 아무것도 없죠. 코로나19 예를 들면 예. 일자리 문제, 뭐 집값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좀 갖게 해야 되는데 네. 청와대 옮기는 거 가지고 그냥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어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어찌 보면 이 정부가 이게 새 정부가 잘할 거다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박한 그런 평가를 하는 계속 이유도 기대가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가지고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돼야 되는지 이게 그렇게 급박한 문제인지 아. 물론 윤 당선 입장에서 급박한 것 같아요. 데드라인 딱 정해놓고 네. 난 자기는 청와대 들어가기 싫으니 예. 나는 어쨌든 처음부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갖고 계속 밀어붙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 이기는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아, 네.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느 대통령이든 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게 제왕적 대통령인 거예요. 아, 제왕적 그렇네요. 대통령을 벗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한 번 더 한 발짝 물러서고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의도를 갖는 게 제왕적 대통령을 벗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자세는 그건 제왕적 대통령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청와대 나온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귀를 여셔서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들으려고 해야 돼. 경청. 아, 그건 그냥 그 의견이 있지만 나는 밀어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네. 경청이 아니죠. 그거는. 하.